안녕하세요. 오늘 철야 노동자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통상임금 확대 기준에 대한 노사 간 합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부는 240시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입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교섭사항이라고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측은 조인칙도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사측은 마치 교섭에서 이미 다루지 않았니?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니?로 들리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섭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사 간 합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25년 교섭 합의서에는 통상임금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사협의회로 진행됐기 때문이죠. 노사협의회는 만도 노조랑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사협의회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상임금 확대 항목을 정하고 시행을 공지했습니다. 확대 항목은 다행스럽게도 노동조합 주장이 다 반영됐습니다만 과거분과 미래분에 대한 월 기준 시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월 기준 시간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기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상임금에 대한 과거분은 사측이 법에 따라서 져야 할 의무고 이미 조합원 동지들이 확보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노조가 나서서 사측과 이 권리에 대한 하향된 합의를 하게 되면 무효죠. 조합원 동지들이 소송을 하면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미래부는 노사 합의가 절실하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미래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더 하향돼도 이 합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 조건도 상향됐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를 맞아서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 소급분은 협상하지 않아도 사측이 지급해야 할 과거분이다. 그리고 교섭에서 다룰 임금은 투쟁에 따라 쟁취할 미래분이다라고 밝혔죠. 7월 9일 날 이미 밝혔던 겁니다. 결국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만도노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분과 미래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월 기준 시간을 243.3시간으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죠. 하지만 어느 노동조합도 세계 노동조합 어디에 와도 미래분에 대해서 월 기준 시간을 늘리는 합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월 기준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은 우선 1년은 365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은 12달로 나누면 30.42일이 나오죠. 하루를 8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이것이 243.3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난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에서 법원은 소급분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월 기준 시간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만도는 창사 이래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기준 시간은 240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사측은 240 미래분 역시 소급분이 아니라 과거분이 아니라 미래분 역시 243.3시간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이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사측은 항상 구렁이 담 넘어가듯 모른 척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5감을 넘어선 6감, 직감까지 포함하는 6감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결국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실제로는 교섭무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단협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단협 35조 임금, 46조 상여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특히 단협 35조 임금에는 사항에 통상임금은 어떤 수당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다 포함해서 구성한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확대됐다는 의미는 우리의 단협 개정 사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그렇기 때문에 교섭무죄라는 뜻입니다. 노사의 위로는 할 수 없죠. 특히 노사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사측을 압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노사의 위로 다뤘다는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겁니다. 결국은 사측이 창사 이래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월 기준 시간을 240시간으로 해왔다가 시즌 첫 번째 통상임금 소송 소급분은 243.3시간으로 계산했지만 2015년 월급제 합의에 따라서 이후의 법정 수당에 대한 계산은 240시간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랬던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의 기준조차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측은 이걸 또 법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도 사건 2017년 고법, 2022년 대법 여기서 그 기준 시간을 243.3시간으로 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2015년 월급제에 따라서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240시간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소급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를 그대로 적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법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 판결,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대법 판결. 그것은 과거분은 사측한테 부담을 준다. 법적인 안정성을 흔든다. 신뢰관계도 흔든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기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에 대한 소급 효력은 3년까지인데
지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미래부는 노동자의 몫이다. 미래에는 고정성이 폐기된 통사임금의 특징 중에 고정성을 폐기함으로써 웬만한 수당과 상여금, 재직 조건을 전제로 한 수당과 상여금 모두 노동자의 몫이니 노동조합이 쟁취하라라는 거라는 거죠. 사측은 결국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지만 사측은 법대로 적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월 기준 시간 233.3시간. 근데 통사임금에 대한 2024년 12월 19일 대법 판결은 이 기준을 적용해라는 의미가 아니고 통사임금의 특징 중 하나인 징표 중 하나인 고정성을 삭제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노조는 항상 법보다는 상향된 조건을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죠.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연월차를 통합했죠. 그리고 최대 25일로 상한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사측이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개정됐으니 단역과 상관없이 이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노조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만일 법대로라는 사측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노동조합은 필요하지 않죠. 법에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노동조건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면 그냥 법대로 하면 되죠. 노동조합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상입니다.